자, 그러면 1회 수업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또 어느덧 3월이 시작돼가지고 새로운 수업을 하게 됐는데, 일단은 잠시만요. 문제가 이쪽이 반대로 찝혔네요. 그쵸? 네, 일단은 좀 간단히 소개만 드리면, 일단은 이번 수업이 실전 GS죠. 그래서 그 실전 GS를 하고, 제가 다음에 있는 게 하프 실전 GS예요. 근데 혹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이게 GS A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걸 이제 B형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마 혹시 바뀔 수도 있긴 한데, 일단 내외 4회를 하는 걸로 되어 있고, 이거는 이제 8회를 하는 걸로 이제 되어 있습니다. 제가 해보니까 그 상표법 같은 경우에는 다른 과목과 달리 그렇게까지 논점이 많지는 않아서, 이게 생으로 A, B를 완전 8번씩 하면 논점이 너무 겹치더라고요. 그래서 일단은 제어는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근데 이제 여기서 이렇게 하게 되면 문제가 뭐냐면, 다른 분들 GS를 들어보면 여기서 너무 중요한 것만 나오고 여기서 너무 안 중요한 것만 나와서 짱돌 파티가 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그러면은 저는 좀 안 좋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걸 약간 사회로 줄인 다음에 여기서도 약간 중요한 걸 내긴 냅니다. 그래서 그렇게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이거 같은 경우에는 진도를 정확히 따라가진 않지만, 오늘 같은 경우에 등록 요건 거의 위주로 물어봤잖아요. 그러니까 1주차까지는 등록 요건 위주로 좀 물어볼 거고, 2주차까지 해서 뒤에 부분까지 한 다음에 3, 4주차가 전범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부터는 1회부터 다 전범이에요. 그래서 최대한 제가 실전이랑 비슷하게 내는 걸 좀 취지로 할 거라서 그렇게 좀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실전 GS고, 그리고 이제 답안 첨삭은 이건 제가 전부 직접 할 거예요. 다 할 수 있는 이유는 뭐 그렇게까지 많지는 않기 때문에 그런 거긴 한데, 첨삭은 제가 해서 오늘 받으면은 아마 다음 주 토요일, 그러니까 일주일 정도 안에 드린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거 내실 때 그 앞에 보면은 그 이름을 적는 란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꼭 본인 이름을 적을 필요는 당연히 없지만 좀 일관되게 써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게 제가 해보니까 10명 밑으로 정도 있는 인원이면 제가 누가 누군지 기억이 나요. 그 어느 정도 하고 계시는구나, 어떤 변화가 있구나가 보여요. 8번 정도 해보면. 근데 그런 거를 좀 중복해서 말씀드리지 않고 계속 좀 꾸준하게 말씀을 드리려면은 그 이름을 좀 일관되게 써주시는 게 좋긴 합니다. 그래서 그렇게 해주실 거라고 좀 부탁을 드리겠고, 네. 아무튼, 그리고 이제 카톡방이 있는데, 카톡방은 이제 그 오픈 카톡방에서 그 한성미 실전 GS 이렇게 치면은 3월 실전 GS 방이 있어요. 거기서 오늘 날짜인 0302를 치시면 이제 들어오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질문은 이쪽으로 언제든지 진짜 해주셔도 괜찮고, 그 PAPI LLON KK가 이게 제 카톡 아이디인데, 그 새벽에도 보내셔도 상관없어요. 저는 카톡을 그 무음으로 항상 해놓고 그냥 핸드폰을 자주 보는 스타일이라서 새벽에도 보내셔도 상관없으니까 언제든지 질문 주셔도 상관없습니다. 뭐 문제 오류가 있든, 아니면 뭐 이렇게 쓰는 건 좀 어떻다는 등, 아니면 공부 방법이라는 등, 뭐 저는 누가 물어봐 주는 거 사실 좋아하거든요. 그냥 뭐 같이 의견 나누고 하는 거 좋아하니까 어려워하지 마시고 항상 질문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PAPI LLON KK입니다. 여기까지 설명드렸고, 자,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조금 말씀을 드리면, 그래도 별리사스쿨에는 이거 커버 있는 게 저밖에 없지 않나요? 이게 제가 직접 답안을 보면서 실제 문제지에서 폰트를 최대한 그대로 따가지고 제가 만들었습니다. 이거 QR코드 찍어보시면 별리사스쿨 홈페이지로 들어가는 진짜 QR코드입니다. 그래서 이거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이제 문제 같은 경우에는 형식도 최대한 유사하게 했어요. 이제 기출문제를 풀어보시면은 모든 1번 문제가 갑은으로 시작합니다. 갑이거나. 그러니까 다 그런 스타일이 있는 거라서 그 길이라던가 아니면은 그 분량이라던가 이런 거를 최대한 실전이랑 좀 유사하게 했어요. 그리고 좀 말씀을 드리면, 제가 수험생 때 제가 좀 싫어했던 것 중에 하나는, 그 문제를 풀러 갔는데 네 문제가 다 그냥 판례를 이렇게 복사 붙여넣기 해서 나오는 걸 좀 별로 안 좋아했어요. 왜냐면은 논점이 너무 드러나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한두 문제 정도는 논점을 보통 이제 표장을 그대로 드리는 편이고, 나머지 문제 같은 경우에는 X, Y로 바꾸거나 표장을 바꾸거나 아니면 숨기거나 이런 식으로 해서 좀 섞어서 드릴 예정입니다. 이게 요즘 기출 경향이랑 되게 맞아요. 기출 문제집이랑 같이 보시면 확실히 이런 경향을 좀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문제 같은 경우에는 좀 간단히 일단 그 총평을 좀 드리면, 자, 문제 1번 같은 경우에는 레고 판례가 냈어요. 레고 캠파라라는 그 최근 판례를 냈는데, 이거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올해 시험에서 초 S급입니다. 초 S급. 이거 같은 경우는 왜냐면 상표 희석화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대법원 판례가 없었는데 처음으로 판시를 하면서 그 법리에 대해서 설명을 해줬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진짜 초 S급으로 올해 중에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1회 1문에 넣은 겁니다. 그래서 그 레고 캠파라 이 판례는 좀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 자, 근데 이거를 제가 바꿔서 내려고 엄청 고민을 많이 했어요. 이게 뭐 니콘 캠파라 뭐 이렇게 바꿀까, 소니 캠파라 이렇게 바꿀까, 이게 논점을 숨기려고 고민을 해봤는데, 레고라는 게 독특한 의미를 가져요. 여기서 그 심판 단계부터 제가 소송 단계를 전부 다 읽어봤는데, 여기서 이제 주장하는 중요한 논거 중에 하나가 화학 물질을 레고처럼 조립한다라는 주장을 자꾸 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게 상표로서 하는 게 아니고, 그러니까 레고라는 게 약간 보통 명칭화처럼 돼서 내가 화학물질을 조립한다는 느낌으로 쓰고 있는 거지, 그 레고를 따라하려는 게 아니다라고 이렇게 좀 주장을 하는 게 있어요. 그래서 레고 의미가 되게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게 표장을 못 바꿨고, 아무리 생각해봐도 이렇게 바꿔가지고 적당한 문제를 만들기 어렵기 때문에 작년 1문과 마찬가지로 표장을 안 바꿨습니다. 작년에 디지털 데이터 팩토리가 표장이 안 바뀌었죠. 그래서 문제 1번은 그대로 냈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아무튼 이거는 굉장히 중요하니까 나중에 정리를 잘 해주시고, 자, 이제 문제 2번 같은 경우에는 연예인의 성명 문제를 냈어요. 연예인의 성명 문제 같은 경우에는 정말 옛날에 나왔었는데 5년 더 전에 신나라 문제인가요? 그게 기출문제로 한 번 나온 이후로는 한 번도 출제가 된 적이 없어요. 그런데 연예인 명칭을 모방해가지고 문제가 되는 뭐 투애니원 사건이라던가 아니면은 뭐 소녀시대 사건이라던가 이런 정말 티아라 사건이라던가 판례가 너무 많아졌고, 그런 것 때문에 심사 기준도 개정이 되고 교수님들이 굉장히 관심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최근에 한 번도 안 나왔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도 거의 A급은 된다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거 내기 좋은 이유가 뭐냐면 연예인 명칭으로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어떤 표장을 따라해서 만들어야 되는 부담도 없고, 등록 요건 판단에서도 논점이 많고 침해 판단에서도 논점이 많습니다. 그래서 문제 내기가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연예인의 성명 문제도 A나 A+급은 된다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문제 3번 같은 경우에는 이거 정말 어려우셨을 텐데, 이거 약간 제가 일부러 좀 이런 걸 내요. 그러니까 GS를 풀어보면은 판례를 사실관계를 공부를 해야 되기 때문에, 그리고 오류를 줄이기 위해서 판례 문제를 거의 그대로 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아요. 하지만 어떤 기출 같은 경우는 이렇게 X, Y를 섞어가지고 좀 독특하게 문제를 내는 경우가 왕왕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되도록이면은 이런 문제를 한 번씩 좀 섞으려고 해요. 그래서 당황하셨어도 괜찮습니다. 이건 좀 제가 만들어서 약간 좀 경향이랑 살짝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이게 어떻게 주장을 할지를 좀 생각해 보시면 되는 문제입니다. 그래서 어떤 판례를 조금씩 따왔냐면, 최근에 상품의 유사에 대해서 깊게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어요. 상품 유사에 대해서. 그러니까 상표 유사는 계속 물어봐 왔는데 상품 유사에 대해서 물어본 적이 별로 없었기 때문에 상품 유사에 대해서 판단할 걸로 좀 괜찮다고 생각이 되는 어반시스 판례에서의 상품 사실관계를 따왔어요. 그래서 태양열 지별판과 금속재, 건축용 트렌치 퍼거바 같은 경우에는 지금 이게 어반시스 사안을 그대로 따온 겁니다. 그리고 X, Y, Z 같은 경우에 제가 어디서 따온 거냐면 무존존에 있는 사실관계를 변형을 해서 넣은 거예요. 그래서 서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그러니까 설문 2번 같은 경우에는 무존존으로 그대로 풀어주시면 되는데, 설문 1번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애매해집니다. 그래서 유형이 독특해지는데, 일단은 결론만 먼저 말씀드리면, 거절 이유 통지를 했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상표는 유사한 걸로 결론을 짓고서 이 경우에 유사하다고 판단했을 그 논리를
생각을 하셔서 논리적으로 쓰시면 돼요. 그래서 이거는 중간 단계의 그 논리가 사람들마다 조금씩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거절이유 통지를 하면서도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통지했을 리는 없기 때문에 상표가 비유사하다고 냈으면 안 돼요. 그러면 유사하다라는 그 결론을 찍고서 사이다가 요부관찰 법리를 넣을지 분리관찰 법리를 넣을지 적당히 여기 있는 조건들을 터치를 하면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생길 수 있는 그 갈래길을 터치 되게 잘 해주시면 되는 문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리고 여기서 이제 굉장히